안녕하세요. 고래언니입니다. 오늘은 휴무날, 즐거운 휴무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제 그 학과를 졸업하시는 분,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한국인 유학생분들을 위해서 졸업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졸업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3학년이 되시잖아요. 1년 딱 남았는데 그 1년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지나가요. 왜냐면 이제 뭐 학교 마지막 시험에 실습에 그런 것들,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뭐 간호사 등록하는 거라든지, 그 간호사 등록을 끝내서 독립기술 이민을 준비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 놓고 왔는데요. 졸업하실 때 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 간호사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아프라라고 있어요. Australia Health Practitioner Registration Agency입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시려면 이제 기본 이제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영어 점수, 그 다음에 범죄 기록 증명서, 성적표, 이제 최종 성적표, 그 외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Health Indemnity Insurance라고 해서 그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같은 건데, 이제 보통 간호노조 유니언에 가입하시면 그게 자동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프라에서 등록이 끝났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 자격증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기술 심사를 하셔야 돼요. 기술 심사는 어디로 가냐면 NMAC이라고 있어요. 이거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입니다. 발음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기술심사는 뭐 딱히 뭐 걔네들이 와서 내가 뭘 데몬스트레이트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걔가 뭘 하는 데냐면, 제가 서류를 보내면 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고 거기서 내가 프로퍼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간호사로서 충분히 기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걸 그걸 하는데, 그게 또 한 12주에서 16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제 기술 심사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독립기술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민 과정 같은 경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님을 이제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거기도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련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프라를 이제 등록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프라를 등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계시는 영어 점수를 이제 기본 영어 점수를 이제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 기록 증명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서류는 사실 신청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 이렇게 아프라에 들어가시면요, 그 영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호주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정규 교육을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은 영어 시험을 안 치셔도 되고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영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또 어디 있지? 어쨌든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정규 교육을 5년
이상 받으신 분들도 증명을 하시면 영어 점수를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소 7학년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어야만 그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영어 시험을 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잖아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거기 이제 시험 과목, 내가 칠 수 있는 시험들 있죠. 거기 이제 크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ELTS, 그다음에 OET, PTE, 그다음에 토플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IELTS를 안 하시고 PT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때만 해도 PT가 너무 신생 영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OET라고 해서요, Occupational English Test입니다. 이거를 쳐서 저는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제가 컨텐츠를 또 혹시나라니요, 열심히 해야죠. 다음에 컨텐츠를 준비할 때 이 영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그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치셔가지고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점수 이제 그 결과 는 알고 계시죠? IELTS 같은 경우는 오버롤 7점, 그 다음에 미니멈 이치로 7점을 받으셔야 되고요. PT는 65점, 그 다음에 OET는 B등급으로 이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밑에 다른 이제 추가 사항에 시험을 2번 쳐서 그걸 합쳐서 내가 오버를 7.0이 넘고 이치로 7.0이 넘는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IELTS로 예를 들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IELTS OET니까 IELTS의 listening, reading, 그다음에 writing, speaking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시험을 쳤어. 근데 나머지는 다 7.0 이상이 나왔어요. 뭐 listening 7.0, 그다음에 reading 7.0, 근데 writing이 6.5가 나왔어. 그 다음에 스피킹도 7.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시험을 치셔야 되잖아요. 이치가 7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시험을 쳤어요. 두 번째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는 리스닝 7.0 나오고 리딩이 6.5가 나오고 오히려 라이팅은 7.0이 나오고 스피킹은 7.0이 나온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나는 7.0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나왔을 뿐인 거잖아요. 그거를 2개의 시험을 합쳐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두 2번의 시험 모두 다 해서 6.5 밑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 6.5랑 7점 이상이 되셔야 돼요. 내가 2번째 시험 쳤는데 나머지 다 8.0이 나오고 하나가 6.0이 나왔다. 그럼 그 2개 시험은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2번을 시험을 쳐서 가장 높은 점수들을 따가지고 봤더니 7.0 이상이 돼. 그리고 나머지도 다 6.5 이상이 돼. 그럼 그 시험 2개를 합쳐서 제출을 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너무 비싸잖아. 한 번에 지금 얼마죠? 300불 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냥 OET 같은 경우는 거의 600불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비싼 시험을 여러 번 치는 거 진짜 돈이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요거를 좀 유념하셔서요,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라이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항상 다른 거는 다 7.0이 넘었어. 근데 라이팅이 항상 6.5인 거예요. 그 2번을 치든 3번을 치든 합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혹시나 내가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는 뭐 라이팅이 6.5가 나오고 나머지는 7.0이 넘었습니다. 2번째는 스피킹만 6.5가 나오고 나머지는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받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계속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 증명서를 신청하셔야 돼요.
가까운 영사관 가셔서 한국 그 범죄기록증명서 신청합니다 하면 그거 써서 보내면 한 1, 2주 안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서 지금 거의 뭐 2년, 최소 2년, 3년 공부를 하고 있고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범죄기록증명서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알기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니면 구글, 닥터 구글에게 물어보시면 어디로 가서 뭐 서류를 스캔하고 그걸 이제 집으로 받는데 그것도 한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도 그렇고 이런 서류를 한국에서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3학년 딱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마지막 학기가 됐을 때 죄송합니다. 마지막 학기가 됐을 때 점수를 다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시고요. 범죄기록 증명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6개월 이내 건가요? 3개월 이내일 건가요? 죄송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뭐 그래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신청하시기 한 달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인데미니티 인슈런스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간호사들이 노조에 가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해야 거기서도 보호도 받고 나의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 계통이기 때문에 의료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법률적인 상황에 제가 놓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노조에 가입하면 다 거기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돈을 내셔야 됩니다. 노조비를. 제가 가입한 곳은 ANMF라고 해서요. 이게 뭐였지? Australia Nursing and Midwifery Federation입니다. 발음.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시면요. 이제 자동으로 그 인데미니티 인슈런스에도 가입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24불 정도 내고 있거든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뭐 내가 어떤 이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시면 거기서 이제 그런 뭐 텍스 인보이스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줘요. 그거를 스캔하셔가지고 그 아프라에 등록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 등록을 하시면요. 내 그 자격증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면 4주에서 6주 정도 걸려요.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고요. 요거 신청하실 때 150불 정도를 또 결제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돈입니다. 모든 게 돈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주에서 6주 있다가 그것이 나한테 이제 그게 이메일로도 날라오고요. 집으로 이제 그 조그마한 종이 자격증이 날라와요. 종이 자격증. 심지어 이런 그런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런 게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등록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스킬 어세스먼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거기가 NMAC이라고요. Australia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 이고요. 너무 어려워. 발음?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이거는 뭐 따로 뭐 또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에 아프라 등록할 때 저 썼던 대부분의 서류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업로드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내가 가서 누굴 만나야 되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를 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간호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제 서류를 내고 호주에서 공부한 자격증을 서류 이제 스캔해서 올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최소 6개월, 뭐 1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그 추천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추천서가 프로페셔널
Professional Reference Letter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양식이 있어요. 그걸 다운 받으셔서 그 전에 일했던 고용주 혹은 그 관련된 그 분한테 양식을 다 작성하셔서 받으신 후에 그걸 또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영주권 나중에 심사하실 때 점수제로 자기 경력을 넣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그 심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마음도 그렇고 뭐 영어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사실 좀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을요, 최소 이제 3학년 들어가시는 이제 1년 정도 남았다 하시는 분들이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팁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 빼먹었거나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